안녕하세요 여러분. 카메라 앞에 오랜만에 서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그래서 바로 댓글을 읽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 곳이 없어요님, 와우 축하드려요 빰빰. 매번 바쁘신데 쇼츠도 올리시고 일이 선물 공지도 올리시고 멋져요. 저는 궁금한 게 두 개 있어요. 1. 무언가를 오래 끊이지 않고 하는 가장 큰 비결이 무엇인가요? 오랜 기간 공부하시고 발레하신 비결, 마음가짐이 궁금합니다. 2. 공연을 하시면서 꽤나 노하우? 아님 소소한 꿀팁들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알려주세요. 뭔가를 꾸준히 하는 비결? 이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사석에서 꽤 많이 봤어요. 그냥 조금 중간에 포기하는 거를 싫어하긴 해요. 뭐든 시작하면 끝을 보는 편이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뭔가 결과를 보는 편이고, 발레를 오래 한 이유는, 이거는 구독자 1000명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딱히 대안이 없어서, 만약에 발레보다 더 재밌고 푹 빠지는 운동이나 취미를 찾았으면은 그거를 하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발레가 제일 재미도 있고 저랑 잘 맞는 것 같기도 해서 꾸준히 하게 됐고요. 또 공부를 오래 하게 된 거는, 물론 의대 공부가 길긴 하죠. 근데 그걸 끝마쳐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약간 강제성을 띠게 돼요. 제가 뭔가를 꾸준히 하게 되는 데는 제일 중요한 건 강제성인 것 같아요. 일단 무조건 학원에 가기 싫어도 등록을 한다. 뭐 일단 운동하기 싫어도 헬스장에 일단은 간다. 비싼 티켓팅을 해놓으면은 돈이 아까워서라도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마저 이겨버리시는 분들이 가끔 있긴 한데요. 그래, 마음가짐, 포기한 내 자신이 더 싫은 거죠. 이 귀찮음보다. 네, 그래서 끝까지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질문, 이거 있죠. 공연을 벌써 여러 번 했죠. 콩쿨까지 합하면은 10번 넘게 무대에 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표정입니다. 이게 넘버원이에요. 뭐 동작을 정말 미친듯이 열심히 했는데 표정이 완전 아예 막 이런 표정이면은 그 어떠한 것도 관객한테 다 할 수가 없고, 심사위원도 정말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억도 남지 않고, 뭐 하는 거지? 약간 이렇거든요. 그래서 표정이 됐다 싶으면은 사실 같은 얘기긴 한데 캐릭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백조다, 그럼 처연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해야 되고, 흑조다 그러면은 좀 섹시하게 강렬하게 막 왕자를 유혹하겠다, 막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아라베스크 뭐 90도 들고 100도 들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턴을 뭐 더블 턴을 돌고 트리플 턴 돌고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캐릭터에 몰입을 하지 못하면은 그 무대는 전혀 기억에 남지가 않아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다른 거는 없어요. 네, 두 번째 질문, 광운전 574님, 안녕하세요. 구독자 2000명 축하드립니다. 1. 의사가 된 이유를 솔직하고 참신한 원장님 서타일로 듣고 싶어요. 2. 크리스마스 계획 및 새해 목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냥 과학 시험 보면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맨날 100점 맞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나는 이제 과학 쪽에 전공을 하겠구나 생각을 했고, 그래서 카이스트 화학과에 진학을 했죠. 그래서 되게 재밌게 잘 다녔어요. 근데 이제 카이스트는 학부 시절 때 랩 생활을 경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랩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연구랑 맞지 않다는 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의전원 준비를 해서 이제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입학을 하게 됐고, 일단 과학 공부를 오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뭔가 과학적인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다른 거는 도저히 뭐 이제 공부에도 재능이 없고 이제 상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사 면허를 따면은 부르주아들 다 쫓겨나고 그래도 뭐 그냥 아프리카에 가서라도 그냥 이렇게 먹고는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뭐 무인도에 떨어져도 의사를 죽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 한 몸은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면 내 이제 머리 자체가 재산이 되는 그런 직업이니까. 그러면서 의사는 되게 좋은 직업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의사란 직업을 선택한 거에는 만족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계획 및 새해 목표 궁금합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토요일에도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일단 그냥 늘 매년 그러하듯이 직원들한테 이제 간단한 선물을 주고 좀 다과를 대접하고 그러고 집에 오면은 저녁이란 말이죠. 근데 뭐 예약하려고 해도 너무 비싸고 그나마도 자리가 없고, 그래서 그냥 남편이랑 케이크 하나 먹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소소하게 지낼 것 같아요. 예년 같으면은 친구들 모아가지고 파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새해 목표, 새해 목표를 말하면서는 이제 뭔가 한 가지 고백을 할 게 있는데, 제가 사실 지금 임신 12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새해에 조금 갖기가 힘든 것 같아요. 내년 6월 말이 예정일인데, 현실적으로 다시 발레를 시작하는 것, 지금은 발레를 쉬고 있거든요. 다시 출산을 하고 발레를 시작하는 것,
그리고 체중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만 해도 발레 목표는 충분할 것 같고요. 일적으로 다른 목표는 사실은 없어요. 왜냐면 저 같은 개원의 삶은 그 하루하루 생존하는 것 자체가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건강한 아이를 만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저의 새해 목표가 되겠네요. 네, 다른 목표를 감히 상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세실리아 리 23612와 벌써 구독자 2,000명이나 축하드려요. 취미 발레 해볼까 하는데 학원 고르는 방법이나 연습복은 뭘 입어야 하는지 같은 초보자를 위한 꿀팁이 궁금해요. 그리고 발레 알못이 볼만한 발레 공연도 추천해주세요. 처음이 어렵죠. 취미 발레는 뭔가 어릴 때부터 해야 될 것 같고 처음부터 마르고 이쁜 애들 해야 될 것 같고 나는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이거예요. 유연하지 않은데 어떻게 해? 유연하고 날씬한 애들이 발레를 하는 게 아니고요. 발레를 해서 유연해지고 날씬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 학원 고르는 막 제일 중요한 거는 거리가 가까워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꾸준히 다닐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막 나중 가서 이제 발레 자체에 대한 애착이 생기면 1시간 거리, 2시간 거리 학원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처음에는 가까운 학원을 고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근히 발레 전공이 아닌데 발레 수업을 하는 데가 많아요. 특히 지방에서는. 현대무용이나 한국무용 하셨던 분이 발레를 부전공으로 하신 다음에 발레 티칭까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되게 잘 가르치시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아닌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거의 발레가 아닌 그런 거를 몇 년 동안 배우시는 분도 그것도 모르고 심지어 있기 때문에 강사님이나 원장님의 전공을 한 번쯤은 파악해 두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리고 처음에는 뭐 인원수가 중요해요. 20명 바글바글한 클래스는 사실은 한 명 한 명 봐줄 수가 없거든요. 요즘에는 소규모 레슨이 유행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 대여섯 명 정도 수강 인원이 많지 않은 클래스를 권해드립니다. 왕초보 반 같은 경우는 60분만 하거나 10분 떼고 50분만 수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왕초보라고 해도 매트, 바, 센터까지 이어지는 1시간 20분짜리 정식적인 수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발레 핏, 그러니까 운동 위주의 발레를 할 거면 50분 수업도 괜찮지만 나는 정말 발레를 하고 싶다 그러면 1시간 20분짜리 수업을 하는 그런 레알 발레 센터 그런 데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운동복 처음에는 원래 정석은 그거죠. 수영복처럼 생긴 레오타드를 입고 분홍색 타이츠를 신고 슈즈를 신고 스커트까지 두르는 게 가장 정석적인 거고 머리는 이제 번헤어를 하고 근데 처음에는 일단 자기 체형에 맞는 또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레오타드가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집에 있는 좀 잘 늘어나는 레깅스랑 티셔츠, 운동복을 입는 거를 권해드려요. 또 필라테스는 이전에 하셨던 분들이 많거든요. 요가나 요가복이나 필라테스 복을 입고 오셔도 됩니다. 그 복장으로 2, 3년 동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런 복장보다 제일 중요한 건 슈즈거든요. 슈즈는 조금 꼼꼼히 고르실 필요가 있으세요. 근데 그것도 물론 이제 몇 달 정도 배우다 보면은 자기한테 맞는 슈즈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너무 비싼 슈즈는 사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리고 발레 알못이 볼만한 발레 공연. 가장 직관적으로 먼저 생각이 나는 거는 호두깎이 인형이죠. 마침 이제 12월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음악 자체가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이라서 어딘가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그런 디베르티스망 음악이나 뭐 꼬치왈츠 음악, 1막에 나오는 파티신 음악 같은 거는 친숙해요. 그리고 일단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되게 또 화면 전환도 빠른 편이기 때문에 재밌게 볼 수 있고 발레뿐만 아니라 공연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나 아이들도 재밌게 볼 수 있죠. 근데 오히려 이건 사바사예요. 발레를 아예 모르는데 미술에 관심 있었던 분은 그 국립발레단이 했던 듀얼스 있죠. 그게 색감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걸 보고 너무 아름답다고 느끼신 분도 있고 쇼팽의 피아노 곡 같은 거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곡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네긴이나 까멜리아 레이디 같은 그런 드라마 발레에 또 더 큰 감흥을 받기도 해요. 어떤 분이랑 같이 보실지 아니면 본인이 볼지 그러면은 성향과 같이 알려주시면 제가 맞는 작품을 딱딱딱딱딱 이렇게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프로스트 HJ8382님 원장님 곧 구독자 2,000명 돌파라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더럽게 바쁘신 일정에도 이런 고급스러운 재생 글까지 개발해내시고 대단하세요. 원장님으로서 바쁘신 진료 일정과 취미 활동들 사이에서 어떻게 새로운 일들을 잘 해내시는지 궁금해요. 아마도 원장님만의 시간관리법과 체력관리법이 있으실 것 같은데 노하우 좀 방출해주세요. 일단 새로운 일들에 도전을 많이 하죠. 딱 새로운 일이 저한테 왔을 때 내가 할 수 있겠다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이다. 이거는 감이 딱 와요. 그래서 할 수 있겠다 싶으면은 결단을 내립니다. 예. 바로 일에 착수를 해요. 빼도 박도 못하게. 그리고 시간관리법과 체력관리법. 시간관리법은 구체적인 저만의 그 행동 지침이 있어요. 그것은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씩 핸드폰을 꺼놓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남들보다 훨씬 긴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진짜. 그러면 처음에는 막 안절부절 못해요. 핸드폰을 봐야 될 것 같고, 막 뭔가 중요한 연락이 올 것만 같은데 어떡하지? 그래서 갑자기 뭔가 검색을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영화를 볼 때도, 그냥 TV를 볼 때도 막 사람들이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도 저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핸드폰을 끄면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요. 실제로 체감상 시간이 되게 길게 느껴집니다. 그때 창의적인 일들이 생각이 나고요. 미뤘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돼요. 체력관리 비법은 뭐 발레죠. 예. 제 영상을 의사 선생님들도 되게 많이 보시거든요. 근데 개원을 하는 제일 중요한 거는 체력이에요. 체력이 없으면은 개원을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체력은 근력에서 나옵니다. 예, 근육을 정말 많이 키운 다음에 개원을 하셔야 돼요. 개원 초반에는 운동할 시간도 거의 없거든요. 보미킴 9938님, 구독자 2000명이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원장님. 본업에 발레에 글쓰기에 이제는 영화까지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다양한 분야에 쏟을 수 있는 에너지가 어디서 그렇게 끊임없이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까 질문이랑 살짝 연관이 있네요. 아까 질문이 이제 구체적인 시간관리, 체력관리였다면 이제 이 분이 물어본 거는 에너지가 어디서 생기느냐. 저도 번아웃이 여러 번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 원동력은 후회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예. 왜냐면은 저는 20대 초반을 상당히 우울하고 위축되어서 살아갔거든요. 실제로 우울증이 있었고 20대 초반 사람들은 되게 여행도 많이 다니고 교환학생도 많이 다니고 이거저거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때를 저는 이제 골방에 틀어박혀서 서브웨이 샌드위치 12인치 사가지고 점심에 6인치 먹고 저녁에 6인치 먹고 히키꺼머리 생활을 계속 했어요. 근데 나중 보니까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젊은 시절에 그 젊은 에너지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대학생 때가 정말 가장 인생의 황금기인데 그래서 다시는 이런 후회를 하지 않겠다.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을 때니까 나중에 돌아왔을 때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고 최근 몇 년 열심히 사니까 그 20대 초반에 그렇게 우울하고 음침하게 살았던 거에 상쇄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간들도 의미는 있었어요. 왜냐면 그 시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고 엄청나게 많은 영화를 보고 엄청나게 많은 음악을 혼자 들었거든요. 그게 저의 되게 그 딥한 그런 예술적인 자양분이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질문. 도로록님, 원장님은 식단 관리도 따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식단 관리 따로 합니다.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원장님은 원래 날씬하시잖아요. 원장님은 제 마음 몰라요. 막 이렇게 환자분들이 막 말을 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소아 비만 출신입니다. 제가 자아라는 개념이 생긴 게 5살 때인데 그때 이미 저는 비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 나는 태어나고 눈 떠봤는데 내가 잘못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미 비만이야. 저희 집안 자체가 비만 유전자가 있어요. 친가들이. 다들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저를 다이어트를 시켰어요. 배부르면 수저 내려놓는다. 음식을 다 먹으라고 강요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밥 먹기 전에 간식 안 준다. 이게 가장 큰 2가지였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되게 선각자적인 게 그때만 해도 뭐 조금씩 자주 먹어라 이게 트렌드였거든요. 다이어트 하려면. 우리 아버지는 그게 아니라고 했어. 공복 시간을 길게 유지해야 살이 빠진다는 거를 몰라. 할아버지가 얘기해서 그런지 아버지 본인의 그건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항상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시도 때도 없이 먹는 그런 사람들이 살이 찝니다. 사실은. 저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부터는 그래도 정상 체중이었어요. 계속 신경을 조금씩 써요. 그리고 조금 관리가 필요할 때 뭐 공연 전이나 콩쿨 전에는 칼로리를 계산해서 먹어요. 내가 먹은 거를 다 적어둡니다. 저는 웬만한 음식의 칼로리는 다 알고 있어요. 브라우니 한 조각에 100kcal, 햇반 하나에 300kcal.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나이도 있기 때문에 타고나게 살이 안 찌시는 분들 참 부럽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거. 좀만 방심을 하면 살이 디룩디룩 쪄버립니다. 그리고 입맛도 이게 미국 뚱땡이 입맛 있죠. 뭐든지 튀기고 짜고 이제 그런 것만 좋아해요. 쉽지 않아요. 식단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은 그런 음식들도 좀 안 먹고 술을 안 마셔야 되는데
저는 일단 술을 많이 마시기 때문에 술만 안 마셨어도 지금보다 훨씬 날씬했을 텐데 어쨌거나 신경을 쓰긴 쓰는 겁니다. 식단 관리를 하긴 하는 겁니다. 술을 못 끊어서 그렇지. 예, 이렇게 댓글 읽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한테 연락 드려가지고 주소를 받아가지고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구독자가 2010 몇 명 정도 되는데 모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구독하지 않지만 제 영상 봐주시는 많은 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이쯤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말씀드려야 하잖아요. 당장 좀 빠른 시일 내에 찍을 영상은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임신 준비 중인데 발레 해도 되나요? 임신 초기인데 발레 해도 되나요? 초기 임산 부인이만큼, 의사이니만큼, 취미 발레를 오래 한 사람이니만큼 그 영상은 반드시 올려드릴 생각입니다. 예.